그 딥워터 호리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 기름 유출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기름 유출 사고는 육지에서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발생해서 굉장히 큰일인데 망망대해 바다에서 발생하면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다의 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출된 기름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힘듭니다. 또한 물이 기름에 오염되면 물속에 사는 해양 생물들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악영향은 해양 생물을 먹고 사는 우리 인간에게도 큰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인간이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해양 자원을 이용해 살아가는 한 유출 사고에서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나라도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겪은 이후 해양 기름 유출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죠. 당시 우리나라 시민들은 너도 나도 휴가를 반납하고 태안으로 달려가 기름 제거를 도왔고 그 자발적인 단결력 덕분에 유출 사고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태안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요. 모든 나라가 이런 식으로 유출 사고를 수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선박 침몰, 원유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수습조차 하지 못하고 지구와 자연에 큰 악영향을 끼친 해양 기름 유출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0년 미국 멕시코만 바다에서 딥워터 호라이즌 시추선이 폭발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으로도 불리는 사고인데요. 그때 유출된 기름만 한국인 전체가 2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 얼마나 큰 사고였던 걸까요? 이때는 사상자도 여러 발생해서 근로자 11명이 사망했고 해양 생태계 역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해양 포유류, 바다거북, 새, 물고기들이 죽어나갔고 그렇게 줄어든 해양 생물 개체 수는 사고 후 12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었던 렌넬섬 해안에 연료 10만 갤런가량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솔로몬 제도에서 약 700톤의 중유를 실은 대형 선박이 자초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산호초 천국이라고 불리던 이곳은 해양 생물들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2020년엔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의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 인도양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고 불리는 일본 화물섬 침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약 1000톤 이상의 유독성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였고 이로 인해 아름다운 섬나라로 유명했던 모리셔스의 자연환경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 검은색 기름띠가 생겨난 모습을 모두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는데요. 퍼내도 끝이 없는 기름에 장비가 모자라기 시작했고 모리셔스 사람들은 물속에 기름을 흡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머리카락을 잘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일본 소속 화물선의 선장과 항해사는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일본 유조선의 선장은 당시 휴대폰 전파를 잡기 위해 해안 가까이로 항해했다는 진술을 했고 항해 중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밝혀져서 모리셔스 국민의 엄청난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양 기름 유출 사고는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됩니다. 자연재해, 인재, 어떤 이유로 발생하든 예측이 불가한 사고이기에 수습은 더욱 어렵죠. 각 나라마다 영해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바다는 우리 지구촌 모두가 공유하는 자연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예측 불가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면 완벽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연구에 몰두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물에서 기름만 완전하게 거를 수 있는 뜰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 뜰채에는 곤충을 잡는 식충식물의 채집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식충식물이란 잎을 이용해 벌레를 잡아먹고 그 양분을 취하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주머니 형태로 생긴 식충식물 네펜데스의 채집을 보고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펜데스의 표면에는 가늘고 긴 털이 나 있는데 이 털은 수분을 흡수하여 물의 막이라고 할 수 있는 두껍고 단단한 수분층을 만들어냅니다. 곤충들은 네펜데스의 화려한 색과 향기에 끌려 가까이 왔다가 이 수분층을 밟고 미끄러져 주머니 안에 소화액으로 떨어집니다. 소화액에 빠진 곤충은 그대로 네펜데스의 영양분이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연구진은 이 네펜데스를 보고 전 세계 해양 환경을 보호할 엄청난 연구를 성공해냈습니다. 친환경 소재, 셀룰로스 소재에 식충식물 털을 모방한 나노 섬모를 적용하여 뜰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뜰채는 나노 섬모에 의해 형성된 수분층 덕분에 뜰채 표면에서 기름이 쉽게 분리된다고 하는데요. 곤충이 잡히듯 기름이 잡히는 것이죠. 수백 번을 사용해도 성능이 나빠지지 않아 가성비 측면에서도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우리 해경과 함께 실험해본 결과 하루 약 1톤 규모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세계 해양 사고를 수습하는 데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 뜰채 개발 성공 소식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해양 전문가들도 기뻐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저유황유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모리셔스 일본 화물선 사고에서 유출됐던 기름은 점도가 높은 저유황유로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 쉽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방제 장비로는 기름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연구진이 그런 끈적끈적한 기름도 쉽게 떠서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뜰채를 개발해낸 것이죠. 기존 기름 유출 사고 때 사용하던 흡착포 익숙하실 텐데요. 태안 사고에서도 많이 사용된 기름 제거 장비입니다. 하지만 태안을 살린 이 흡착포로도 저유황유를 제거할 수는 없었는데요. 흡착포 겉면에만 기름이 묻어날 뿐 흡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부터 모든 선박이 저유황유만 쓰도록 권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양사고가 일어나면 기존 장비로 수습이 힘든 정도가 아닌 아예 불가능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뜰채를 이용하면 물은 아래로 빠지고 저유황유 기름만 쉽게 걸러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선박회사와 해양 전문가들이 들뜰 수밖에 없는 희소식인 것이죠. 이번 연구 성과의 중요성을 입증하듯 우리 연구진의 연구 결과는 소재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의 5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구진은 뜰채뿐 아니라 기름 제거용 장갑이나 제거 작업 의류 등에도 현재 개발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위험하게 바다 위로 나가지 않아도 해양에서 기름 회수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나노 기술을 탑재한 기계 개발 등의 후속 연구도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또다시 한국 연구진이 세계를 놀라게 할 뉴스가 전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단순히 우리나라 연구진의 성과라서 기쁜 것을 떠나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점점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지구 자원의 소모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성 뉴스가 전해지는 상황 속에 들린 희소식이라서 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예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대응을 탄탄하게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한 수 앞서 내다본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다시 들려올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